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앉아서 있는 힘껏 밀어봤는데 몇 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또 더 힘을 줍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잘 못 나왔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뱃속이 무겁고 불편하고 그게 식욕에도 영향을 주고 기분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외출하기 전에 혹시 화장실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계세요. 변비나 배변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더 힘을 줘야 나온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믿음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배변은 살아있는 몸의 반응입니다. 몸의 반응은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변이 불편해질수록 당연하게도 힘을 더 주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의 운동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고 근육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예전 방식이 더 이상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몸에 굳어진 습관이 있으니 더 세게, 더 오래 힘을 주게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힘을 더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방법, 몸이 스스로 열리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변비가 사라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변화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배변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장 속에 있는 것을 힘으로 밀어내는 것. 그런데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배변은 밀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장이 변을 내보낼 준비가 됐을 때 우리 몸은 스스로 그 경로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안에 변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몸이 그 신호를 감지하고 항문 쪽으로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연동 운동은 우리가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경로가 열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살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장을 비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복부 압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문 주변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타이밍에 맞아떨어질 때 변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 즉 억지로 힘을 꽉 주는 방식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킵니다. 압력은 올라가지만 항문 근육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조여집니다. 몸 전체에 긴장이 들어가면서 열려야 할 출구가 오히려 더 닫혀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더 많이 내보내려면 수압이 올라가야 하는 동시에 꼭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수압만 올리고 꼭지를 잠가 놓으면 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수압을 아무리 높여도 꼭지가 닫혀 있는 한 물은 그 자리에서 압력만 쌓일 뿐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보관만 높이고 출구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반복해서 가해지면 식장과 항문 주변 조직이 무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그 출구를 제대로 여는 방법입니다. 수압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꼭지를 제대로 여는 방법.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힘을 줄수록 오히려 배변이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몸의 구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변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복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복부 안쪽에서 압력이 높아져야 장 속의 내용물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배변에는 분명 복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항문 근육이 이완되는 것입니다. 항문에는 내괄약근과 외괄약근 두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내괄약근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근육이고 외괄약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이 두 근육이 동시에 충분히 풀려야 변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화장실에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이 두 번째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방식으로 힘을 줍니다. 얼굴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턱이 조여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배 전체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그 상태에서 숨을 딱 멈추고 있는 힘껏 밀어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몸의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합니다. 복압은 분명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문 주변 근육도 함께 조여집니다. 호흡이 멈추면서 횡격막이 내려앉고 그 압력이 복강 전체를 누르지만 출구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닫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역설적 항문 조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힘을 줬는데 오히려 항문이 더 조여지는 반응이죠. 특히 평소에 배변이 힘들어서 긴장감을 갖고 계신 분들,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오늘은 나올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이 역설적 조임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은 직장 가까이까지 내려왔지만 그 마지막 출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올 준비는 다 됐는데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직장과 항문 주변 근육이 점점 과긴장 상태가 됩니다. 힘을 주는 자극에 익숙해져서 근육 자체가 항상 조여진 채로 있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만성 변비와 잔변감의 악순환 구조입니다. 변이 덜 나온 것 같은 느낌,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계속 뭔가 남은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이 악순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더 줄수록 더 안 나오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문제는 힘의 세기가 아니라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세를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냥 변기에 앉는 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세를 신경 쓰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하지만 앉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배변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먼저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여주세요. 발이 공중에 떠 있거나 발꿈치만 바닥에 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양식 변기의 높이가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발이 자연스럽게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 아래에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책 몇 권을 겹쳐서 놓으셔도 됩니다. 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골반 아래쪽의 지지력이 달라지고 아래로 향하는 압력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살짝 얹는 느낌으로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앞으로 숙여 보세요.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등은 자연스럽게 약간 둥글게 유지됩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직장은 항문 바로 위에 연결된 장의 끝부분인데 우리가 일반 변기에 그냥 앉으면 이 직장이 약간 꺾인 각도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서 파이프가 구부러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꺾인 각도가 배변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통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이 꺾인 각도가 훨씬 펴지게 됩니다.
파이프가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변이 이동하는 경로가 자연스러워지고 훨씬 적은 힘으로도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던 자세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쪼그려 앉는 자세가 실제로 직장의 각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펴주는 자세입니다. 서양식 변기가 들어오면서 그 자세를 잃게 됐고 그게 변비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발판으로 무릎을 높여주는 방법은 그 쪼그려 앉는 효과를 서양식 변기에서도 어느 정도 재현해주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먼저 이 자세부터 잡으세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준비가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세를 잡으셨으면 이제 호흡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줄 때 숨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것이 배변을 가장 방해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무거운 걸 들 때도 숨을 참잖아요. 배변도 그런 식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무거운 걸 드는 것과 배변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무거운 걸 들 때 숨을 참으면 복압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지만 배변에서 숨을 참으면 출구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호흡 방식은 딱 두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빠르게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3초에서 4초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아랫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깊게 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꼽 아래쪽이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배변 시 가장 효과적인 호흡 방식입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부드럽게 앞으로 내밉니다. 내쉬는 시간은 4초에서 5초 정도. 급하게 내쉬지 마시고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속도로 내쉬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배를 앞으로 내밀 때 복근에 일부러 힘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숨을 내쉬는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배가 앞으로 부풀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넣는 게 아니라 부풀어 나오게 하는 것. 이 차이가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숨을 내쉬는 동시에 횡격막이 올라가고 복강 안의 압력이 아래 방향으로 서서히 집중됩니다. 그리고 배 전체가 이완 상태로 들어가면서 항문 주변 근육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복압은 올라가되 온몸의 긴장은 내려가는 상태. 이게 배변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호흡의 흐름이 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미는 방식은 온몸이 긴장되는 느낌이 들지만 호흡을 이용하는 방식은 배 아래쪽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느낌이 납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을 내쉬는데 배 아래쪽에서 뭔가 반응이 오는 느낌. 처음 이걸 경험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고 바로 아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만 연습하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앞으로. 이 동작을 2번에서 3번 반복해 보세요. 자세를 잡고 호흡을 두세 번 반복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시는 단계입니다. 바로 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숨을 내쉰 상태에서 그리고 배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잠깐 그 자세를 유지하며 기다리세요. 이때 억지로 힘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몸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수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힘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왜 기다리는 것만으로 변이 나오냐고 하시면
우리 장에는 장 반사라는 자율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 반사란 장 속에 일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장 근육이 스스로 수축 운동을 시작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장 자체가 알아서 작동하는 반응이거든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긴장하거나 힘을 쓰면 방해를 받습니다. 이완된 상태일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앞에서 자세를 잡고 호흡으로 압력을 만들어줬다면 그 압력이 장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직장 안에 어느 정도 압력이 모이면 장이 그걸 감지하고 수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장이 스스로 수축하면서 배출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반응을 방해하지 않는 것. 억지로 힘을 추가로 주는 순간 항문 근육이 다시 수축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끊겨버립니다. 장이 막 신호를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힘을 줘서 항문을 닫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배변을 돕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상황.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바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5초, 10초 정도 기다려 보세요. 몸에서 무언가 반응이 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다만 기다리되 3분에서 5분 안에 신호가 없으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자세를 잡는다. 두 번째,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배를 앞으로 내민다. 세 번째, 힘을 추가하지 않고 장 반사가 일어나길 기다린다.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다음번 화장실에 가실 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숨을 참고 힘주는 것입니다. 숨을 멈추고 힘을 주면 일시적으로 복압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는 순간 흉곽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르신들 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한 경우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숨을 참고 힘을 줄 때 발생하는 혈압 변화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배변 시 숨을 참는 행동이 단순한 배변 문제를 넘어서 건강상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1분 이상 계속 밀어내는 것입니다. 변이 나올 기미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힘을 주고 또 주는 방식입니다. 조금만 더 밀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1분이 넘어가도록 반응이 없다면 그건 지금 몸이 배변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힘을 줘봤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과 항문 주변 근육이 지속적으로 과부하를 받습니다. 근육은 쉬어야 회복이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자극을 주면 오히려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항문 정맥에 압력이 집중되어 치질이 생기거나 기존 치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항문 주변 점막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분 안에 반응이 없으면 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잠깐 기다려 보시거나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안 나오는데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변이가 없거나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조직이 아래로 눌리는 시간이 길어져 장기적으로 항문 조직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것이 습관이 되면 실제 변이가 없어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려는 행동이 강화되고
이게 오히려 배변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3분에서 5분 안에 반응이 없으면 일단 나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억지로 앉아 있다고 해서 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숨 참고 힘주기, 1분 이상 계속 밀어내기, 반응 없이 오래 앉아 있기.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시는 것만으로도 배변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잘 나오는 배변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타이밍과 방향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타이밍 그리고 방향. 타이밍이란 장 반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맞춰서 몸이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 반사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반사가 시작됐을 때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힘을 주면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기다렸다가 반사가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방향이란 압력이 온몸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 직장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세와 호흡이 그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발바닥을 지지하고 상체를 기울인 자세가 직장의 각도를 펴주고 호흡이 압력을 아래로 모아줍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거나 온몸이 뻣뻣해지면 압력이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정작 필요한 곳에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타이밍과 방향, 이게 맞으면 변은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이게 어긋나면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방법은 바로 이 타이밍과 방향을 올바르게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세는 방향을 만들고, 호흡은 압력을 만들고, 기다림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화장실에 가실 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자세 먼저 잡고 호흡으로 압력을 만들고 기다리는 것, 그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면 진짜 다를까?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작은 차이지만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배변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배변 건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몸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이 최대한 잘 작동하려면 몸 전체의 배변 리듬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변은 몸의 반응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힘을 더 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열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이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